제가 알기로는 이 영동에 두 사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미치겠더라고요. 막 아파 쓰라리고 따가워 고라더니. 우리 가까이서 빼놨다. 저 그밥 붙이는다고 그거 그랬어요. 여섯 장. 잠깐만 기다려. 지난 16일 충북 영동의 조용한 산사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아이고, 이게 정말 병원에 안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이 절에서 일하던 이현석 씨가 절 앞마당에서 벌떼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괜찮겠지. 조금 있으면 가라앉았겠지. 그나저나 저게 언제 저렇게 늘었을까? 이현석 씨를 공격한 것은 벌 중에서도 독성이 가장 강하다는 말벌들. 몇 주 전부터 한두 마리가 보이더니 이제는 아예 대웅전 처마 밑에 집까지 짓고 살고 있었다. 스님! 저것들을 오늘 다 잡아 없애죠. 예, 맞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언제 또 물릴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번에 아예 없애는 게... 무슨 소리냐? 불가사 살생을 할 생각하다니. 너희들 아주 수행이 덜 됐구나. 덜 됐어. 스님, 그렇다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계속 피해를 볼 거는 뻔한 일인데요. 그래요. 벌이 무서워서 법당적으로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말 들어보니까 작년에 어떤 사람은 벌에 쏘여서 죽었답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가에서 벌을 죽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 그렇다고 신도들을 벌떼의 위협 속에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스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 못하면은 도움을 받아야죠. 도움? 어디다? 이들이 도움을 청한 곳은 119 구조대였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갖추고 벌떼를 소탕할 준비를 했다. 뜨거. 그동안 구급대원들은 심하게 부어있는 이현석 씨의 상처 부위를 살폈다. 심하게 부은 것 같지만 다행히 알레르기는 없으신 것 같으시네요. 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예. 그 집은 어디신가요? 예, 이쪽입니다, 여기. 낮에는 주로 먹이 사냥을 나가는 말벌들. 이 때문에 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는 다행히도 수십 마리만이 벌집 주위를 날고 있었다. 어우, 상당히 높이 있는데. 유대원 사단 좀 갖고 와. 아, 꽤 큰데. 그리고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예. 명심하실 것은 이 벌을 잡으시면서요. 예. 절대로 살생은 안 됩니다. 에? 참 난감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단 올려. 예, 저희들이 벌을 소탕할 때는 불을 사용해갖고 화군약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2차적인 벌이 다시 모이는 피해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였는데 스님이 살생을 원치 않으셔가지고 살충제도 사용하지 않고 불도 사용하지 않고 결국 대원들은 맨손으로 벌집 제거에 나섰다. 벌에 물렸어.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김덕기 대원이 달려드는 벌에게 쏘이고 말았다. 계속되는 벌들의 위협 속에서 대원들의 작업은 계속됐다. 말벌들이 집을 짓는 곳은 주로 처마 밑, 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에서 가까운 민가나 절의 처마 밑에서 벌집을 많이 볼 수 있다. (10여) 분간 매달린 끝에 드디어 벌집을 떼내는 데 성공. 떼어낸 벌집 속에는 갓 태어난 애벌레들이 가득했다. 이 애벌레들의 먹이가 되는 것은 주로 꿀벌들. 말벌이 먹이 사냥을 위해 꿀벌이 있는 양봉 농가를 자주 공격하면서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말벌 수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더 커졌다고 한다.
예, 여름 가뭄으로 말벌들이 많이 번식해서 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잡은 말벌들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산속에 풀어주고 산사이의 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날의 벌 소동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예. 아, 지금 다 수리 끝나고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보은에서 농기계 수리 기사로 일하는 한재덕 씨. 건조기 수리를 끝내고 회사로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한 무리의 행락객을 만났다. 벌집이네. 처마 밑에는 수백 마리의 벌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다. 벌들은 새 집을 짓기 위해 모여든 듯했다. 야, 저거 술당 오면 끝내주는 건데 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거. 말벌인데 저거 건들다가 큰일 나지. 하자고. 아이. 예. 어깨 쏘였습니다. 어깨. 아, 요 부분입니까? 예. 야, 흉터가 남아있네요. 예. 언제 쏘이신 거죠? 예, 저 건조기 곤치러 왔다가 그 수리하고서는 나오다가 그 어깨가 따끔하더라고요. 그래갖고서 그러면 보니까 위에 벌집이 있더라고. 그래갖고서 그러면 이제 나가는데 그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한재덕 씨.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는 벌에 쏘인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네, 거기 119죠. 제가 좀 전에 벌에 쏘였거든요. 근데 열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응급조치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차를 우선 길가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증상이 어떠냐고 그러니 열이 나고 호흡이 약간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병이 있었냐고 하니까 평소에 혈압이 조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그곳이 어디냐고 하니까 걸포 하면서 여기 걸포 같은데. 전화 소리가 사람 소리 안 들리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동차 비상 깜빡이 소리만 딸깍딸깍 계속해서 들려서 아, 이 사람이 실신을 했구나 해서 저희들이 급히 그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온몸에 마비 증상이 오면서 한재덕 씨는 말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여보세요. 그리고 그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눈 좀 떠보세요. 정신이 드세요? 선생님 큰일 날 뻔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100명에 5명꼴로 발생한다는 벌독 알레르기 체질. 한재덕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이다. 구급차 안에서 간단한 응급조치를 받은 한재덕 씨는 다행히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촬영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영국사 주차장, 영국사 올라가지 말고 영국사 주차장에서 산에서 불어 쏘셔가지고 저희 구급대가 들꺼서 갖고 올라가가지고 환자가 지금 내려가야 된다. 아니 우리 재연 창의 중이라도 이렇게 저 사고 나와서 이렇게 또 출동하는 겁니까? 예. 산에 왜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 이거 거시하는 거네요. 이거 작업하는 거네요. 여기. 작업? 벌채. 저 간벌 작업하는데요. 알았어. 땅벌입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위험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요, 일단 아직 의식은 있다는 겁니다. 가보실래요, 카메라? 가보실래요? 가시죠. 산속에서 간벌 작업을 하던 임순희 씨가 땅벌에 습격을 받은 것이다. 다리와 허리 등 무려 5군데를 쏘인 임 씨는 전신 마비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군도차로 지금 가슴에 답답해요? 손 오므렸다 폈다 해봐요. 손 오므렸다 폈다. 구조대원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임순희 씨를 위해 계속해서 말을 걸어야 했다.
다행히 임순희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회복했다. 버렸습니까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노란 벌 좀한 건데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잃었어요. 의식을 잃었습니까? 이런 벌에 쏘일 경우에 몸이 쇼크 증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수액도 달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심해지면 호흡곤란까지도 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시고요. 그 가장 흔한 게 과민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호흡정지 온 다음에 심정지까지 이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벌. 그렇다면 벌집을 건드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벌을 자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 빗으로 빗는 것처럼 쓸어내려 벌침을 제거하도록 한다. 벌침이 살 속에 남아 독성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상처 부위는 암모니아수나 파스 등을 이용해 소독한다. 압박붕대로 벌의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감아주는 것도 응급처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벌에 쏘이셨을 때에는 절대로 긁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이라고 된장을 바르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벌에 쏘이셨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한 후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